지난 주말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치가 중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시사평론가 모셔놓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자꾸 아유,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에 혹시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저희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네. 여기 오늘 지금 나오신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네네. 파이팅 하라 그러고 난리 났다고 아까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맞아요. 주로 우리 김재동 씨와 과거에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송을 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예, 시험을 5%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좀 반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좋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앞서 보셨으니까 제가 길게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에 대해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구시장은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했죠. 예, 사과를 했고 광주시장은 또 고맙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했고 예, 그런 훈훈한 모습이 사실은 많이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 둘 사이를 이제 어떻게든 지역 감정을 다시 그 오래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러는 겁니까? 아까 이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이게 지역 감정을 넘어서서 역사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현대사에 정립해 놓은 것을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했다.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망언의 시작이죠. 근데 왜 유공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그 안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현대사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은 어찌 보면은 좀 이 보수 정권의 근간이었고요. 민주화 세력은 또 진보 정권의 이제 지지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명단을 공개했을 때 그 안에 여당 인사, 야당 인사 중에 어느 쪽 명단이 많을 것 같으세요? 민주유공자들, 민주유공자들, 독립유공자들, 민주유공자를 공개했을 때. 아니,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보십시오. 아까 최경환 의원, 이 민주평화당 의원이죠. 서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민주화 유공자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봐라. 지금 여당 인사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존재하지 않는 연금이 있다든가 다양한 귀족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부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난 박근혜 정권이 심판받았던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다른 이념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 우리 편에게는 이익을 주겠다. 이게 편가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이 5.18 국가 유공자 명단을 바라보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또 그 세력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와중에 좀 편승하고 싶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명단을 그러면 유공자 명단을 5.18 민주유공자 명단만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독립을 위해 투쟁하셨고 돌아가셨잖아요. 대부분이. 다만 생존자가 많은 경우에는 법제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사 생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고요. 5.18 민주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유공자분들까지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 분들의 기록은 조회할 수 있으나 또 이름만이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주소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유공자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5.18 민주유공자뿐만이 아니라 5.18 민주유공자는 사실 명단은 이미 기념관이나 이런 데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걸 4,407명의 이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지지율 상승을 노렸을 건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안타깝게도 좀 4주 연속 오르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네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주 지금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5.18 망언 사태가 5.18 폄훼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을 당 지도부가 조기에 명확하게 이 3명의 해당 의원을 징계 회부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한 명은 제명이 됐지만
2명은 징계유예가 되면서 지금 전당대회의 입후보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 5.18에 대한 발언을 지금 확대 재생산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에서 이거는 뭐 반대하는 층은 아예 빼놓고요. 보수, 중도 보수, 중도층까지 지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5.18 역사 왜곡 문제가 끼어들면서 자유한국당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층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보수와 TK 지역에서도 지지율 하락 현상이 맞습니다. 오히려 나타나네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TK 지역 대구에서 2차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강원동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뭐 열띠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도 합니다. 내부 갈등이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전당대회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3파전인데 뭐 3파전은 경쟁을 아주 격하게 하는 겁니다. 지지층들이 격돌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제도 하에서의 정당의 전당대회 경쟁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2차 모습인데 1차는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는 충청 호남 권역이었고 오늘은 이제 대구 경북 권역인데 그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어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을 하되 다른 후보의 이야기도 경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요. 대구의 경우에 이 청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있는 당원들의 3분의 2가 김진태 후보의 지지자로 김진태를 연호하면서 다른 후보나 혹은 다른 인사가 나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격하게 야유를 보낸 거예요. 심지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아직 당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인사말도 야유 속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후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들려오는 것은 김진태 연호거든요. 그 뭐 바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체육관 속의 바람이라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당권 장악에 있어서는 오히려 2강 1약 구도라고들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대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김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착시 효과가 생기냐면 거의 김진태 후보가 따논당상에 당권 장악을 이제 앞서가는 주자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아마 합동연설회장을 이제 보도에서 보신 분들은 저렇게 김진태 지지자가 많은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최종 결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다만 이러한 바람, 말씀하셨던 바람이 김진태 후보가 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뭐 만약에 모르는 거니까요.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징계가 유예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김순례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가 끝나면 징계 회부가 되겠죠. 그럼 이종명 의원은 지금 제명이 된 상태죠. 그럼 그와 같은 형평성 있는 제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바람이 그 어떤 징계를 막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지지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지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명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불렀던 분들,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이 이 자유한국당에 가입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람인데 문제는 오세훈 후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대전 합동연설회 때는 그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오대원 후보라는 분이 나와서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김진태 후보를 데리고 이 지지자들이 좀 당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또 일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 분열이 왜 이렇게 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전당대회는 물론 원래 그래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 뭐 전당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조금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3파전 후보인데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 개별 후보라든가 자유한국당 전체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지금 3불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정체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체성이 어느 없고. 후보도 정체성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일 좀 앞서가는 것으로 전망되는 황교안 후보도 통합, 나라, 국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또렷하게 얘기하는 후보가 없고 네. 물론 이제 오세훈 후보 정도가 개혁 보수가 돼야 한다. 박근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 정도를 하고 계시고 네. 정체성이 없고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예, 없다. 5.18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아직도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좀 불온시하는 지지층들을 사로잡고자 네. 이런 문제를 처음에는 5.18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명단 공개 쪽으로 공세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5.18 민주화 세력을 불온시하는 과거에 어찌 보면 이종명 의원이 지금 제명된 이유가 5.18은 폭동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이제 격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오히려 당내부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이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가 예, 있으니까. 핵심 세력이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자, 정체성이 지금 없고요. 두 네. 번째로는 자기 성찰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내년 총선에 필패한다.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지 이 세 가지가 없는 삼불 이 전당대회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의 이견과 분열만 파열음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지지세만 가지고 싸우는 양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자유한국당도 보수 정당들도 잘 돼야죠.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또 이 균형을 맞추고 가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 보수가 잘 되는 게 진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 다수에게 그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균형을 잡아서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듣다 보니까 막 그렇군요. 갔네요. 네. 그래서 보수 정당도 어쨌든 잘 돼야 된다는 잘 돼야 말씀을 된다.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딱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2월 국회 이게 사실 이렇게 싸우다가 민생을 네. 못 챙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20초 정도만 예. 여야 사당에게 부탁하신다면 어떤 게 자, 있을까요? 저 민주당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와중이라 혼란스럽지만 나머지 여야 사당이 있거든요. 예. 여야 사당만이라도 협치를 해서 네. 자유한국당을 좀 잘 권유를 해서 2월 국회, 3월 국회 제대로 가지 않으면 민생 파탄에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텐데 네. 그 역풍을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설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도 좀 민생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2월 말 전당대회인데 그 이후에 새로운 당권이 들어서면 오히려 반정부 투쟁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우려되거든요. 예. 여기서 좀 입법부 내에서 대화와 네. 소통을 잘 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당부를 드린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여야가 좀 잘 마음을 맞춰서 또 이런 얘기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늘 이렇게 국민들이 국회에 부탁을 해야 되네요. 제가 사실. 한 주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